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을 정리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 눌림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종목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한 달 내내 종목이 매수가 거의 되지 않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월말에 가서 한 번에 지수 조정이 크게 왔죠. 그리고 이때 평소에 그렇게도 안 오던 종목들이 한순간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단체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그동안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종목이 한 달 내내 거의 매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조만간 지수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미리 지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하나하나의 종목들에서도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시장의 흐름도 역시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종목의 하락 이유나 지수의 조정이 올 때 그 조정의 이유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경험을 반복하더라도 언제나 항상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겠죠. 대부분 같은 패턴,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지만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흐름에도 패턴이 존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도 1월달처럼 눌림이 없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매매 원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에 넣을 만한 후보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4,200억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처음 상장할 때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1,000억 나왔고요. 그 다음날 눌림에서 2,400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일봉의 차트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오늘 앞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대금이 4,000억 이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봉을 보면요.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빠르게 닫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거래대금이 2,000억 이상 나왔고요. 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하는 강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강한 종목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봇 플랫폼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초가의 2배를 기록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장 첫날을 말하는 거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요 예측에서 148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전문 벤처 기업으로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 플랫폼 협동 로봇 및 천문 관측용 마운트 시스템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뉴스가 있고요.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휴버를 개발하기도 했다. 최초로 개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면요. 재무제표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비슷하죠.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죠. 이런 신규 상장주는 신규주 패턴으로 매매를 하면 되겠죠. 예전 영상에서 신규주 종목들의 패턴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한가 이후에 흐름이 좋아지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주를 보면요. 링네트나 오텍이나 노터스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좀 깊은 하락이 나왔고요. 어제까지는 괜찮은 수익에서 매도를 하고 일부 물량을 보유를 했었는데요.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이제는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무상증자 물량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소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무상증자 물량으로 인해서 하락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죠. 저는 이미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이 종목을 시나리오 2번으로 대응 계획을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1번 시나리오는 이 부근에서 조정을 받더라도 쌍바닥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거였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비중 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2번 시나리오는 이 저점을 이탈해서 하락으로 흘러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는요, 여기에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DPC가 있고요. 재료도 좋고 종목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눌림을 기다려보고요. 구형테크가 있습니다. 구형테크는 이제는 고점에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이 패턴에 속하게 되었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듯이 현대바이오나 넵튠 같은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 구간까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깊게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조정을 줄 때는 이 절반 부근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패턴이죠. 단기 과열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주는 패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마네트웍스는 상당히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인데 최근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좀 빠르게 깊은 조정이 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로이스가 있고요. 이 알로이스도 이틀 동안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적죠. 2천억 이상씩 나오던 거래대금인데 오늘은 100억대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없는 조정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놓고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종목이 내려온다면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오늘은 약간 상승을 했고요. NX가 고점에서 이제는 내려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종목이 이 차트를 보면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깊은 조정이 올 수도 있거든요. 3차 상승 종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되고요. 다만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깊은 조정이 오면 이렇게 조정이 올 때는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를 관심 종목에 추가를 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받는 패턴이죠. 낮은 구간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SG는요, 오늘 이 구간에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안 오면 안 삽니다. 동성제약이 있고요. 동성제약을 관심 종목에 올려놨는데요.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요. 상한가 기준봉이 나오고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요. 낮은 위치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 대금이 없죠.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진 종목인데요. 상승할 때는 거래 대금이 꽤 크게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과거 흐름을 보면요. 기준봉이 나오면 그대로 흐릅니다. 그대로 흐르고 어느 순간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기준봉이 나오고요. 또 흐르다가 낮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고요. 같은 종목 안에서도 이 종목에 맞는 패턴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의 특성상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임상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던가 또는 다른 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크게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요,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P위성이 있습니다. AP위성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고 높은 위치에서 상한가를 갔죠. 돈이 들어온 위치는 이 부근부터 들어왔고요. 아직은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 2번이 있는데요. 한국 바이오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고 전혀 반등 없이 이 바닥 부분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최근 지수 돌림에도 크게 돌리지 못하고 평범만 했습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보면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이 있었고요. 좀 길게 본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되돌림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은데,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좀 멀어진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그 재료가 다시 나오게 될 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 BNG 스틸은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 이 상승할 때 돈을 쓰지 않고 점 상한가로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은 하고 있지만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 INT하고 토탈소프트는 이재명 관련주죠. 지금 고점 부근에서 충분히 횡보를 하고 나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종목은 절반 부근이 이 부근인데요. 순간적으로 깊게 떨어지면 매수해 볼만 하겠지만요. 상승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관심 종목 2번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신라섬유가 있고요. 현재 단기 과열 중이죠. 박스권이 있었고 박스권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흐름에도 패턴이 존재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번 매매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